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경선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 이성규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김일현 팀장입니다. 하천팀 안익순 팀장이 병원 진료 관계로 긴기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통합관제팀 이선우 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밀물 관련 그리고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및 물놀이 지금 여성 우리 예산이 작년에 전투복 사주는 동안 예산이 올라갔죠. 네, 전투복하고 여성리부 운동비 320만 원이 320만 원으로 전투복하고 그러면 여기 활동인 거를 그동안에 봉사하고 활동한 내용을 보니까 많이 했는데 운영비 320만 원 갖고 돼요? 네,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그럼 그냥 이제 운영비로 320이 거의 다 시대비랑 포함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활동인 걸로 봐서는 많이는 아니래도 조금은 증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이 현재 봉사활동이라든가 분리교육이라든가 아니요. 학교 행사 참여라든가 등등에들은 본인은 지금 32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 다 참여하시고 많이 하시네요. 네, 그거 좀 증액 좀 시켜주세요. 전 여성 예비군이라서가 아니라 사업을 많이 하세요.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네, 식사라든가 그래도 식사는 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계절별, 테마별 안전관리 강화해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추진해서 연기에 있는데 42개소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럼 우리 가평군 전체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요게 대부분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20세대 사업계획승인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근데 주민지원실에서는 15개로 나와 있는데. 네, 주민지원실에서는 아마 공공시설에 대한 어린이 놀이 시설이고요. 그걸로 위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법률에 정한 바에는 대부분이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어린이 놀이터 그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있으면 요즘 저출산 시장에서 아이들이 없는데 이게 다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 요거는 법률에 정한 법률에 의해서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그 놀이터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있어야지 그냥 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린이놀이 시설 설치는 근데 그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돼 있는데 네.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용률이 없으면서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는 그런 경우도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라섬이라든가 채꼴인가 거기 이런 데 몇 군데는 지금 희망복지시설에서는 철거하려고 예정인데요. 네, 그거는 어린이놀이 시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 정한 거에서 설치된 어린이놀이 시설하고 아니면 임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어린이놀이 시설이 있는데
필요에서 설치된 놀이시설이 이용률이 없는 거는 철거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42개수도요, 아무리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필요치 않은 데는 아마 철거하셔도 괜찮을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희망복지시라고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이게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중복이 돼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복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지금 이 예산도 보니까 거의 중복이 돼 있어요. 네, 중복. 똑같은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부서, 부처 간의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나눠져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요거는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업무적인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왔고, 또 건의도 해왔던 사항인데요. 요거는 개선할 필요는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희망복지실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데 이 놀이시설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걸 일어나시게 되면 당연한데, 교수님 말씀드린 이 지역구조청을 가지고 상당히 좀 안전재난관리 부서에서 이걸 좀 감안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직 진단이나 경영 진단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통보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페이지 하천재방 정비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재방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제방의 산수유 등 나무 식재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후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산림과장님한테도 인력 자원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제초 제거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심지역 내 제방에서나 관광지 주변의 제방에 제초 작업이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예산상이 문제가 2016년도에는 예산을 좀 감안해서 산림과하고 산림과 일육부하고 저희 협조적으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림과장님께서 본인의 과가 아니고 타과가 되더라도 협조해서 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유는 마을마다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농가 주변에 제방이 있어도 내 것도 못하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노인이나 여성분들이 지금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가평군 전수조사에서 제초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요. 관제센터 근무자 선발 기준이 작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일자리 고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60세 이상은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이제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부서의 의견도 반영이 됐겠지만서도 이제 인사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정하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요즘은 얼마 전에 일본도 갔다 왔지만은 가는 곳마다 어르신들이 험불하게 나서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본도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또 노인분들이 충분히 일을 해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60대는 노인도 아니에요. 네. 베이비붐 세대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행히 하단에 보면은 추후 선발시는 우대 조건으로 여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탈직은 벤치마킹 결과
여성분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 것으로 생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요거는 여성 선발예정을 아주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승시하실 윤희 기자님. 도비가 69조고 도비가 40% 비율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네. 지금 예산 집행이 총액 대비 몇 %가 지금 지급되고 있죠? 지금 현재 총 투자액이 52억인데요. 이 52억이 설계 용역비, 예. 또 토지 보상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지금 50%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총액 대비해서 50%만 이루어진 거죠? 전체 사업 50%? 전체 사업비의 50%가 아니고요. 토지 보상비에 대한 네. 50%죠? 네. 그렇다 그러면 2018년도 12월까지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네, 이 사업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인데요. 이게 4대강 사업의 친수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가 정부나 경기도에서 예산 재원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관계로 담당자를 방문을 해서 건의도 드렸고 그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고양이강 사업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점을 어필을 했고요. 또 경기도 회의 참석했을 때도 고양이강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좀 친수 사업으로서 친수 사업이 아니고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결과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는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이제 정권이 추구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MB 정부에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권장을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대신 축소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제목이 고향에서 뭐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큰 결심을 하셔야 될 사안 같아요. 국회의원님께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던 사안이고 나름대로 아마 의정 보고서 공모집에 나갔던 사안이라면 관심을 갖고 예산이 국비는 국회의원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비는 도의원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서 이 사업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된다 해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사업을 추진해 언제까지 계속 혁명상감사 자리에 올라올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조정전 고양이강 사업은 설하면은 이현 창의촌 사업하고 동일 사업인데요. 같은 내용인데요. 상당히 이현 창의촌에 투자된 사업은 497억인데요. 여기도 그와 같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하면 이현 창의촌을 보고 저도 알았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에 상당히 가평에서 관심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교통부는 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의 의지지만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서 조기에 사업을 달성하는 것이 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관님 말씀 주셨지만 위원총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 예산 대비 몇 %가 지금 지원되고 있고 공사 대비 공정률이 몇 %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위원 창의촌은요? 위원 창의촌은 거의 80% 준공단에 있습니다. 80%? 네. 그럼 뭐 국도비는
마찬가지로 공정률과 마찬가지로 예산도 70~80%는 떨어졌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도 답사를 했었지만 뭐 기능 잘 진행되고 이제 말씀 주신 건 인정해드리고 그렇다면 고향의 강도 솔직히 이게 그 조종천에 있는 옛날 그 안전유연지 뭐 강변가이라든가 이런 것에 주된 테마를 하면서 이게 지금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국회의원이 되든 도의원이든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이 사업이 지리멸멸하게 좀 진행되지 않게끔 각별한 정리를 가져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쪽이죠. 전년도에도 그 물놀이 사업을 1차 사업가 있었죠. 네, 좋습니다. 예, 그 사업비를 보니까 2억 8,500만 원 투자, 예, 올해도 예상을 잡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안전계획원 고용이 대체해서 44에서 9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익사사고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익사 사고 난 내용은 저희가 본사가 오후 2시에서 4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원인은 안전수칙 미행입니다. 안전수칙 저희가 이제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그 안전수칙에 대한 거를 각인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물놀이 익사사고가 물이 깊은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얕은 데서 전혀 상식 이하에 물 이하의 물에서도 이렇게 미끄러져서 당원에는 심장마비 이런 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수칙 미행, 음주를 하고 물에 들어간다든가 안전수칙 미행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아가지고 저희가 국민안전처에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영방송에 좀 안전수칙에 대해서 좀 방송을 좀 해주면 이런 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계속 누적해서 돼지만이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저희가 아무리 시설물을 잘 투자하고 안전기대원을 해도 진짜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참 인명사고라는 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한 대로 안전교육, 안전적인 그런 거를 제시해서 특히 음주를 한다면 물놀이 한다면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인데 특히 그런 계도 좀 해주시고 또 이게 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면 사실 이미지, 가평구 이미지에도 많이 안 좋을 겁니다. 요즘에 개발라든지 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관광지로서 위상이 추락할 수 있고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교육을 시키던 안전사고를 교육하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작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제한 시스템 유지 관리, 대수공부장입니다. 요거 보니까 시험 과정이 4월 5월에 돼 있고, 우기가 되면 폭우가 되면 바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면 막상 그거를 가져갈 때 안 될 때가 좀 가끔 있는 경우도 있죠. 네, 저거는 저희가요, 안전기사가 저희 장판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시로 나와서 다 작동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하시는 나가서 작동을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고, 루시에 나가서 해도 바로 작동이 됩니다. 거의 한 달에 3번씩 나가서 시험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철저히 하셔서, 폭우라든지, 많은 비가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라면서, 축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시는 다양스럽게 어제도 그렇고 요즘 비가 좀 왔습니다. 일단은 농장을 타격 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물이 많으면 장마
때문에 그 재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이 갈수기나 가뭄이 되니까 하천의 웅덩이나 이런 데가 아주 상당히 오염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유속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 고여있다 보니까 오염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없을까요? 뭐 낙동강 같은 경우 녹초가 심하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하천 관리할 때 이제 크게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두 가지에서 크게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하천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배수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장소에는 지금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건의도 계속 받고 있고 시급한 데를 확인해서 좀 빨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제 지방하천은 이제 경기도에도 관장하는데요. 경기도에 대해서 이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할 때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이게 하천이 아니라 지금 제방하고 같은 높이에 지금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고 장마철에 재예방, 재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걸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에 그 예산을 요구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도 상당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는 강력히 좀 요구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때 그 한수이구 그 하천과장님들하고 회의시제 경기도 하천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 좀 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한 데는 저희가 지금 시급한 대로 국도변 옆에 미간산도 해치고 또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은 저희가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지금 사업을 하는 데가 한 7군데 경인개발 앞이라든가 하는 신상리 그 위쪽에 분석인데 또 대보교위원회라든가 기타 등등 관계에는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하천 정비 준설 작업이라든가 잠복 제거 작업이라든가 시급한 데를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준설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국토비 지원이 어렵고 해서 군비를 지금 투입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재해경도 있고 미관상 경제도 있다. 지금 준설이라는 이게 뭡니까? 다 자재잖아요. 건축자재.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급한 대로 당장 지금 제일 위험이 있는 요소 지역만 뭐 재원님한테는 저 장기적으로 뭐가 하겠지만 제일 요소가 있는 부분만 지금 저희가 시급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국토비도 지원이 안 되고 군비도 없잖아요. 저희 가평 재정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준설을 하면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준설을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준설 사업을 해서 충분히 준설 사업을 해서 우리 세율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설하는 지역은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천 준설 높이가 얼음 자료가 한 7m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급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장님, 당연히 당연히 그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천 바닥이 이렇게 10m씩 갑자기 쌓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몇 년 전부터라도 준설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맞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군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세계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틀려요? 네,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지금 그 준설에서 그 건설 자재로 쓸 수 있는 모래 자갈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환경부하고 그 준설 작업을 해서 그 사투자 아니 그 건축자재의 모래 자갈로 이용하는 방법이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 하천 준설로 인한 어떤 그 부당행위라든가 그 비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 준설 사업을 하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쓸 수 있는 건축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토장을 마련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 사토장이 없으면 그냥 사장사진이 아주 허가를 받아서 사토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 조금 우리 그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준설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걸 갖고 돈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세일수입을 잡아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네, 어려우시겠지만, 선생님 어려우신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알고요. 부담스러운 일인 거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자꾸 돈 없는데 돈 되는 거 갖고 돈을 갖다 퍼버리는 입장이에요, 지금. 오히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퍼서 버리는 입장이 됩니다. 돈 들여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는 그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검토 좀 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뭐 고양이강이나 그 미연천 체육공원 좀 제가 건의했던 부분은 그 답변서를 받습니다. 건의하시고 방문했다고 감사드리고요. 이 방문과 그리고 공문 보낸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그 사후 관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시려고 상당히 노가 많아졌습니다. 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네. 주민들이 상당히 성도가 좋고 마을 형태가 바뀌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많이 고생하셨고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원이 알고 있기는 지방하천이 하천 부분에 개인 하천 부분이 들어간 부분 있잖아. 하천 현재 유속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하천 부분이 경제도에 안에 구역상 안에 들어있는. 근데 민원인들이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잖아요. 그쪽 다. 근데 개인 하천에 들어간 부분을 보상을 달라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보상 요구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수가 한 50여 건 밀려 있을 거야. 적체가 돼 있을 거라고. 네. 근데 그 원인이 경기도에서 하천 전자에서 대통령 의원님 집에 하듯이 하천 부분에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 재정이 없다. 그런 투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게 뭐 문제냐면은, 그러면 하천 부분에 들어간 개인 하천 부분도 개인의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보상을 못 해주면은 보유세에 대한 세액은 좀 정리를 하셔고 세액을 고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는 강학경구에서 기속해서 관리권까지 해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보유세에 대한 세금까지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상을 안 해주면은 권리 행사는 경기도에서 하면서 세액까지 물리고 그럼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 그런 걸 좀 선별하셔서 보상 민원인들이 좀 적체돼 있고 밀려 있는데 재원 요구라도 좀 더 동렬하시고 경비에다가 요청을 하시고
우선 그걸 진행하면서 또 병행할 것이 분명히 보상을 요구한 토지주에 대한 부분을 좀 분류를 해서 세액이 고지가 나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셔가지고서 보상도 안 되고 권리권을 경기도에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에 대한 세액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류하셔갖고 그 세금을 불리지 보유세를 불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세법에 관한 사항으로서요. 저희가 사실 이제 그 하천과장을 몇 번 만났는데 하천과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제도 개선, 법률을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저도 노력하겠지만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뭐 가끔 회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라는 거는 만나보려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다각적인 측면, 세법 개정이라든가 같은 관계로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좀 압박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되시고 세입부서에는 세정과에서 좀 업무협조 좀 같이 민원하시고요. 그 기존 사례를 보면은 그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 감액을 해준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 찾아서 개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될 거라고. 재산권은 경기도에서 귀속도를 가지고 있고 보유의 세액만 물리고. 그럼 민원인들은 세금만 내고 권리 행사도 못하고 어떤 시설 행위 자체도 안 되니까 보유해서 세금만 내고 있으니까 민원이 더 뒷받치는 거고 보상 요구를 그래서 더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은 내년에는 예산 내서 편성해서 노력해보겠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보상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서 거의 한 50여 명이 지금 보상 요구를 하는 민원인들이 적체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경비대에다가 보상계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보다도 예산액이 적으니까 꾸준하게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속 요구하시고 그 부과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정과가 공격을 하셔갖고 정비를 하셔서 부과 방법이라든가 부과의 감경 요인이라든가 찾아내셔서 개인의 권리도 좀 충분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보충 질의 바뀌면서 실제로 지적부상에는 그 하천 부짐에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편입 안 되는 땅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내가 지금도 하천계 먼저 팀장님한테도 한번 이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또 다른 분쟁의 거리를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과 보유재산 담당하신 분하고, 우리 안전재난 하천 담당하고, 세정과 시 담당하신 분하고 한번 TF팀을 구성하셔가지고요. 북가하천, 지방하천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건 우리 군에서 하고 경기도다 요구할 건 경기도다 요구하고 또 국가 이제 캠프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불행한 사건이 나타난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 북면 같은데 뭐 상하면 같은 데는 지천이 상당히 하천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도 아주 골머리를 떠나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리멸면에 가지 말고 한번 용역을 주더라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이거에 대한 우리 진짜 좀 TF팀 구성해서 다음에는 민원도 갈등도 없고 공무원도 쓸데없는 민원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제도 개선할 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기다 생각 한번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재난과에서 무더기 쉼터도 운영하시는 겁니까? 지정만 하는 거죠. 네, 지정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더기 쉼터는 사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무더위가 시작되면 마을 어르신들이 현관에 모여 앉아서 무더위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선풍기도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럼 뭐 더군다나 에어컨 물어놓겠죠. 그런 데를 좀 희망복지시라고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 구호로다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여기에 있지만은 실질적인 좀 행동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노약자분들이다 보니까 주민 희망복지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적인 거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희망복지실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재난과에서 그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그런 곳이 있다 하면 저희가 안전재난과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좀 해결을 해주시다. 무더위가 오기 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곳이 있다면 제가 의원님한테 찾아뵙고 그 상담을 받고 그런 곳이 때문에 저희가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종합운동장의 그 다목적 그 실내체육관 그 붕괴돼가지고 지금 이제 재행사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다목적 체육관 지금 붕괴에 따른 재난 대책관을 저희가 운영했는데요. 워낙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외부 기관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 대응을 주무부서에서 하는 거로 재난 대책관은 저희가 운영을 했지만서도 실제 운영 체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알지 못했던 그 전문 그 구조 계산 용역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그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이번에 많이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상 없게끔 출범할 때까지 좀 관심을 기울여서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천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천분들이 상천. 네, 상천천. 네, 상천천. 예. 네, 그 양수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지천 있죠? 거기에 그 올해 초인가요? 거기 한번 준설 비슷하게 그 흙을 양쪽으로 이렇게 뚝방으로 걷어올린 적이 있었죠. 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게? 그거는 이제 하천 유수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또 국도변의 미관상 해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 준설 작업을 해준 게 맞는데요. 지금 여건상 지금 준설을 받아가지고 했는 게 상당히 절차상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임시적인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나라시 정도 쉽게 얘기해서 나라시 정도 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주변 분들도 그렇고 제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본 게 뭐냐면 이게 그 전형적인 그 낭비 사례입니다. 비가 오면 어차피 그게 다시 다 떠내려가거나 어디 한 곳에 몰리는 그런 저건데 그냥 눈 가리고 아무거나 씹다가 그렇게 해놨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퍼내서 바깥에다가 퍼내야만이 되는 일을 그저 눈에 보기 좋게만 양쪽으로 걷어치우면 그 자리를 잡고 있던 물고기 같은 것도 벌써 다 이로써 환경이 파괴되는 거고 또 뭐 지금 지나가다 보면 풀이 또 그만큼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조금 힘들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흙을 걷어내는 방향으로다가 완벽하게 해야지 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참 그동안에 성과라면 성과지만 그동안에 CCTV 그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그 절도 미수 사건에 대한 현행범을 체포해가지고 상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신문기사에서 아주 감명 있게 잘 봤습니다. 열심히 모니터링 잘하셔서 안전한 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르에 대해서.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죠? 예,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